먼저 땅을 결정하기 전에 땅의 성격부터 알아봐야 하잖아요. 땅의 성격. 어떤 성격들을 알아봐야 할까요? 제일 대표적인 건 지역지구? 그렇죠. 땅이 이제 어떻게 일단 땅을 가지고 샀다는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무언가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땅의 법적인 내용들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가장 기본적인 네. 거죠. 그게 아마 그 땅을 결정하는 좀 성격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뭐 상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더 크게는 이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완전 이렇게 좀 상위법이 있어요. 건축법보다. 거기서 지역 지구를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크게는 도시 지역이랑 관리 지역, 농림 지역, 자연 환경 보전 지역.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크게 보면 비도시 지역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알고 있는 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, 녹지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도시 지역이라는 거에 속하는 좀 세부적인 그렇게 되는 거고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,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지역 이외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더 보존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도시지역으로 조금 편입되기 전에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좀 그 범위를 더 나누고 있어요. 그래서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좀 나누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임야나 전이나 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관리 그렇죠. 비도시지역에 속하는 그런 땅들이 속하는 것들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은 용어가 물론 어렵지만 그 이름이나 제목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그 성격이 바로 나오거든요. 이게 땅에 관련된 법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.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이용할지를 정해놨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적률, 건폐율 다 정해지고요. 네. 네. 지을 수 있는 그렇죠. 건물, 지을 수 없는 뭘 지을 네.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정해지고 이 땅에 관한 거를 여기서 결정을 해놓으면은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법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나라의 그러니까 무분별한 계획이나 계획이란다. 무분별한 이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. 그런 거죠. 네. 네, 보존해야 될 곳과 개발해야 될 곳에 대한 구분 같은 거죠. 국토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큰 틀을 이렇게 잡아놓은 법이거든요. 어쨌든 땅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. 토지 이용 계획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또 이것도 도시지역이고 저것도 도시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자치조례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렇죠. 또 네.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말 그 땅에 무엇이 가능한지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만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 자체에 대한 것들을 따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. 네. 이게 땅을 살 때는 뭐 이렇게 짓기 전이니까 뭐 지으려는 생각을 갖고 땅을 사겠지만 만약에 건축가를 못 만났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진짜 부동산 말만 믿고 뭐 이 땅이 부동산 뭐 이래요. 말만 믿고 사는 건 좀 위험해요. 그런 어디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지. 인터넷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문서가 있어요. 그거를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번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. 어플도 있습니다.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토지 이용 계획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네, 주소를 넣으면 내용이 나와요. 그럼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방에 관련된 내용도 다 그 들어있는 땅 거예요? 자체가, 땅 자체가 갖고 뭐가 있는 가능한지 성격들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네, 있어요. 성격들이 성격이 쭉 나와요. 그렇고 그 근데 거기에 그 말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. 그것만 봐서도 사실 어렵잖아요. 여기 적혀 있는 것들도 우리가 쉽게 적어놨다고 적어놨지만 대부분 사실 어렵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단어들이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단어만 잘 이해하면 돼. 토지 이용 계획. 아니 확인원. 그 안에 들어있는 지역 지구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다양하게. 네, 기본적으로 어쨌든 거기에 지역지구에 대한 정보가 있고 네.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. 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역사 그런 보존지구. 약간 큰 카테고리의 법적인 것들은 거기에 있고 건물에 뭐 지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용도 네, 뭐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은 그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봐야 돼요. 그래서 사실은 복잡해서 그 건축가를 찾는 게 오히려 더
맞을 수 있고 아니면 건축가 찾는 게 좀 부담된다고 하면 그 땅을 알아볼 때 내가 뭘 지으려고 알아본다는 목적은 보통 있으시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공무원한테 여기 아, 집 지방 지을 수 공무원? 있나, 그 관청의 공무원한테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냐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그렇죠. 아닐까. 하긴 그래서 공무원이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러네. 공무원들은 그런 민원인들 전화를 받으면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줘요. 그래야만 하니까. 우리들이 가면 틱틱거리거든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지역 지구가 있는데 지역이라고 정해진 여기서 보신 지금 얘기하는 건 도시 지역, 뭐 농림 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묶여 있는 네. 묶어놓고 땅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가 있고요. 그 하위 개념으로 지구라는 게 있어요. 지역보다 좀 작은 개념으로 지역 안에서 예를 주거 지역, 상업 지역 안에서 네. 뭔가 특정한 성격을 부여해서 뭔가 제한을 두거나 하고 싶을 때 지정하는 게 지구거든요. 크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미관지구. 미관지구. 네, 역사 보존, 문화. 역사 문화 미관지구 뭐 이렇게 이따가 얘기할 지목이라는 게 있거든요. 대지냐, 네, 네. 뭐 답이냐, 전이냐, 임야냐 그걸로 땅의 성격을 일단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걸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. 3단계로 나눠서 이 땅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막 전에 우리 얘기했던 신도시의 택지 개발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지구 단위 계획 얘기했었잖아요. 네. 그거는 이제 신도시의 택지 지구 뭐 이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따로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아까 얘기했듯이 이수정이 얘기했듯이 지역 밑에 이제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은 또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이 다 필요해요. 복잡하네. 네.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설계 같은 거 의뢰받거나 규모 검토할 때 법규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.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. 법규 검토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. 네. 예. 이거 말고도 찾아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걸 공무원이 해준다고요? 아니요. 공무원은 여기다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. 있나요? 그러면 네 거기 지을 수 있는데요. 자세한 건 설계사무실에 문의하세요.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죠. 예, 그렇게 하는데 건폐율 용적률 정도까지는 그 얘기를 정도는 해줄 얘기해 수 주죠. 있겠고, 그러니까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 막 파는데 부동산은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네. 생각에 그냥 팔기도 하고 땅 사기도 많이 당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 많이 당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동산만 믿고 사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기 힘들다면 그렇다면 공무원한테 집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 물어보는 것도 그쵸. 방법이란 얘기죠. 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겠지. 공무원이. 그리고 그 공무원이 허가권자가 될 거거든요.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가 전에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.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. 네. 아무튼 그렇게 좀 땅의 기본적인 성격들은 확인을 하시고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런 지역 지구가 있는데 땅이 가진 어떤 성격에 상관없이 결국은 아까 뭐 임야 뭐 이런 것만 얘기했었잖아요. 대지여야 돼요. 대지여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.